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은 광주시쇼 이당묘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북 영천시 북광면 도율이 산 85번지 밑에 도착을 했는데요. 경기도 광주를 본향으로 삼고 있는 광주시쇼 이당을 이곳에 모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광주시 대종이 사이트에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고려 말에 신돈이라는 여성이 정권을 잡아 악정을 일삼자 천곡 최원도 선생님은 사간볕을 버리고 고향인 영천 부간 나현마을로 낙향하여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둔촌 이집 선생님이 신돈의 악정을 비판했다가 일가를 멸문하라는 포살령이 내려지자 이집 선생님은 아버지 이당을 등에 업고 개성에서 영천까지 몇 달을 걷고 걸어서 겨우 천곡 최원도 선생님이 거주하는 영천 나현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그날이 천곡 최원도 선생님의 생신날이라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을 베풀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 선생님 부자가 바깥 툇마루에 걸터 앉아 천곡 최원도 선생을 찾으니 이 소식을 전해들은 천곡 최원도 선생님은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여 이들을 반기기는커녕 대누하는 척하면서 망하려거든 혼자나 망할 것이지 어찌하여 나까지 망치려고 이곳까지 먼 길을 찾아왔단 말인가 라면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버리고 둔촌 이 집과 이당 부자가 앉았던 툇마루마저 역적이 앉았다간 자리라면서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하객들이 다 돌아가고 날이 어두워지자 천곡 최원도 선생님은 둔촌 이집 선생님 부자를 찾아 나섰고 덤불 밑에 숨어있던 둔촌 이집 선생님 부자를 발견하고 밤이 깊은 후에야 비로소 집으로 데려와 가족도 모르게 다락에 숨겨주었으나 이들에게 먹일 새끼 식사가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깨를 내어 자신이 걸씬 늘렸으니 밥을 큰 그릇에 고봉으로 담아 오게 하고 반찬도 많이 담아 오게 하여 둔촌 부자와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고봉으로 담은 밥을 다 비우는 주인의 식욕을 이상하게 여긴 제비라는 계집종이 문구멍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니 세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안방마님에게 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안방마님과 계집종도 천곡 최원도 선생님이 둔촌 이집 선생 부자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천곡 선생님은 제비를 심하게 꾸짖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를 하였지만 제비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까봐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천곡 최원도 선생님의 상심이 자신이 문구멍으로 훔쳐본 때문이라고 여긴 제비는 불안해하는 주인을 안심시키고자 자결하였다고 하는데요. 두 가문의 의리를 위해 희생한 제비를 천곡 선생님이 어머니 묘와 가까운 곳에 후이 장사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 둔촌 선생님이 업고 피신온 부친 이당이 돌아가시게 되자 천곡 최원도 선생님은 자신의 신우지지로 잡아놓은 모친의 분묘 아래에 모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 이곳에 광주시 시조 이당의 묘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자들은 이곳을 조선 8대 명당 또는 이끼여자 명당 운운하면서 이 자리가 명당이라서 조선시대 광주시 집안에서 이인손, 이극균, 이극배, 이준경, 이덕형 등 정승 5명을 비롯해 공신 11명, 대제학 2명, 청백리 5명, 판서와 대사성 등 주요 관직에 오른 분이 66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번성하였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우선 광주시조미를 형성하고 있는 용맥의 근원을 살펴보면 남쪽에 있는 장역산에서 출발한 용맥이 이곳에 사룡산을 세운 후 구룡산을 거쳐 북쪽으로 진출하여 이곳에서 큰 산줄기는 다시 북쪽으로 달려가 예향산을 세우는데요. 묘지는 이곳에서 남동쪽으로 갈라진 용맥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묘지가 이곳에 있는 내룡의 근본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해룡고조형에 해당합니다. 이제 묘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묘지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묘가래는 광주시 시조 고려생원 본조 증 이접판서 휘당 지묘화되어 있고 새로 세운 커다란 비석에는 광주시 시조 고려생원 본조 증 자헌대부 이접판서 당 지묘화되어 있네요. 이당묘 뒤편에 있는 천곡 최원도 선생님의 어머니 묘입니다. 묘가래는 고려 숙부인 영천이씨 지묘화되어 있네요. 묘 좌측에는 무인석이 서 있고 역시 우측에도 무인석이 서 있는데요. 좌측에 서 있는 무인석과 복장은 같지만 칼집에서 칼을 빼어든 모습이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무인석입니다. 내룡을 살펴보면 저 위에서 면을 넓게 펼친 용맥이 경사를 이루면서 뻗어내리는 형상입니다. 다시 묘지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곳이 맥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영천이씨의 묘는 맥로의 중심에서 우측으로 약간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수를 살펴보면 입수처도 평평한 부분이 좌우로 상당히 넓습니다. 이곳에서 광주시 시조묘로 입수가 되는 듯한 형상입니다. 그런데요, 묘지 뒤편에서 보면 봉분 좌측은 높고 우측은 낮습니다. 즉, 자세히 보면 당판이 약간 기울은 형상인데요.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당판이 기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당판이 기울면 생기가 머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묘지 및 전선의 형상을 살펴보면 좌측과 우측에 서 있는 노승의 수령을 감안하면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용맥이 자연적인 형상으로 보이는데요. 묘지 밑부분은 오히려 좌측이 낮고 우측이 높습니다. 위성사진에 나타나 있는 등구선의 형상을 살펴봐도 좌측으로 뻗어 내리는 부분에 비해서 우측으로 뻗어 내리는 부분이 산 아래쪽으로 더 돌출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좌측으로 뻗어 내리는 부분에 비해서 우측으로 뻗어 내리는 부분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광주시 시조 묘역에 혈이 맺혔다면 묘역이 자리 잡고 있는 용맥의 등성이, 즉 혈이 맺힌 당판에 내룡이 내포하고 있는 생기를 모두 쏟아붓고 남은 기운이 밑으로 늘어지면서 전순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순은 현저하게 좁아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형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곳은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용맥의 등성이 좌우로 비교적 평평한 부분이 약 50m 정도 되고 묘지 및 전선의 끝자락은 좌우로 비교적 평평한 부분이 오히려 훨씬 넓어져 약 90m 정도 되는데요. 이는 묘지가 있는 곳에 혈이 맺히고 남은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 전선을 만드는 형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으로 한 줄기의 용맥만 뻗어 내렸다면 그리 높게 일어선 용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좌우로 늘어지는 폭치고는 넓어도 너무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묘지 뒤편에서 살폈을 때 좌측이 높고 우측이 낮은 것은 묘지 뒤편에서 이미 좌측으로 갈라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묘지 앞에서 봤을 때 좌측이 낮고 우측이 높다는 것은 우측으로 갈라지는 용맥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단순히 양쪽으로 갈라지는 용맥만 있다면 두 용맥 사이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골이 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낮아야 하는데요. 묘지 앞에서 낮은 것을 봤을 때도 가운데 부분이 낮지 않고 제실 뒤쪽에서 위쪽에 쌓은 축대를 살펴봤을 때도 좌측이 낮고 가운데 부분은 높고 우측이 낮습니다. 즉 묘지 밑 가운데 부분이 전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높다는 것입니다. 이성사진에 나타나 있는 등고선의 형상을 살펴봤을 때도 이곳으로 갈라지는 용맥과 이곳으로 갈라지는 용맥 사이 이 부분에 나타나 있는 등고선의 형상이 산 밑으로 배가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상 등을 감안했을 때 인방에서 ip사된 용맥이 묘지 뒤편에서 좌측으로 여덟 뻗은 후에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형상이라 할 수 있고 다시 양쪽으로 갈라진 사이를 뚫고 뻗어내리는 용맥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묘지를 형성하고 있는 용맥이 마치 한 덩어리의 용맥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곳으로 갈라지는 용맥, 그리고 이곳으로 갈라지는 용맥, 그리고 또 이곳으로 갈라지는 용맥의 간격이 그리 멀지 않게 되면 용맥과 용맥이 서로 겹쳐서 마치 하나의 용맥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나타나 있는 형상을 하나하나 뜯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형상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 시조면은 해룡고조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풍수지리에서 길격으로 판단하고 입기하자 형상도 좌측으로 뻗어내려 묘역 좌측을 감싸는 청룡과 우측으로 뻗어내린 후 묘역 앞을 지나 길게 뻗어나가는 우백호와 서로 어울려 묘역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원만한 보곡을 형성한 점 등은 충분히 높이 살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이 맺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조선 8대 명당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룡과 당판 그리고 전순의 형상이 빈약하면 생기가 응축되어 혈이 맺힐 수 없고 또한 지나치게 넓으면 자칫 용맥이 갈라지는 형상일 수도 있으므로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것이 좋은 것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